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의 성공 스토리. 지난 시간에는 밥상 위 6차 산업을 주제로 이천쌀과 또 세종시의 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억하시죠? 오늘은 저 푸른 초원 위에 6차 산업을 성공시킨 여주 은하목장과 또 안성 팜랜드로 찾아갑니다. 자, 여주 은하목장의 조옥향 대표, 안성 팜랜드의 함혜영 대표, 그리고 아주경제 김성국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왔어요. 네. 자, 요즘 여행하기가 정말 좋은 계절인데 어디 여행 다녀오셨나요? 아, 저는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요. 네. 두 분은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안 갔다 오셨어요? 너무 바쁘셨나 봐요. 네. 네. 자, 제주도 하면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풍경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풍경도 보고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로컬 푸드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주 은하목장이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는데 또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주 은하목장의 성공적인 경영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는 젖소도 기르고요. 육아공 공방도 있고 유제품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목장하면 그냥 뭐 소만 기르고요. 우유만 생산하고 예, 그걸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체험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성공적인 경영 비결이고요. 또 하나 비결이 있다면 가족 경영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목장을 저희 남편하고 그다음에 네. 딸 둘, 사위들까지 가세가 돼가지고요. 이제 남편이 주로 목장을 관리를 하고요. 저는 이제 육아공하고 체험 이런 쪽에 이제 기술적인 일을 하고 큰 딸이 파티셔리예요. 그래서 네. 이제 유제품 나온 걸로 쿠키도 만들고 작은 딸은 이제 북해도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하고 치즈 개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치즈 같은 거 가공도 하고 물론 소비자들한테 예, 서비스도 하고. 그렇죠. 오신 분들이 잡숴 보시고 쇼핑몰로 해서 어. 이제 저희 집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가져가요. 네, 함 대표님은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그 가족 경영이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업화가 되는 형태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좀 얘기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요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쪽으로는 어떻게 가면 되고 가족 단위는 어떻게 가면 되겠다. 자, 미래 산업, 6차 산업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여주 은하목장으로 함께 찾아갑니다. 함께 가시죠.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에 위치한 여름 목장. 한국의 작은 알프스로 불리는 은하목장은 최근 아빠 어디가에서도 소개가 됐었죠. 이제 은하목장 좀 봤는데 뭐 예쁜 트럭도 타고 그렇죠. 아빠하고 애기들하고 목장 쭉 둘러보더라고요. 여기 자연하고 가까이니까 애들도 신나고. 네, 자,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 젖소 모양 트랙터를 타고 목장으로 올라갑니다. 목장 길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여유로운 농촌 풍경을 둘러볼 수가 있고요. 맑은 공기와 시야가 탁 트이는 푸른 들판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1983년 도시를 떠나 당시 황무지였던 여주로 들어온 조옥향 대표. 2만여 평의 땅을 개척해서 젖소 세두로 낙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으로 거듭났는데 조 대표님, 당시 어떤 생각으로 귀농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기 때 제가 아버지 친구 젖소 목장을 가봤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잊혀지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시 삶이 싫어가지고 그냥 고생이 되더라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팔자소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가자고 그랬어요. 조 대표님이 좀 네. 기가 세셔가지고 안 따라오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IMF 때 다 잘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네, 잘리죠. 네. 이 농업은 은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평생 그게 이제 일이 된 거죠. 우유만 계속 처음에 생산하시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걸 가공도 하시고 예.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이걸 다 결합을 시켰는데 네. 이 생각은 어떻게? 그 우유가 가장 농촌의 직업으로 좋은 게 네. 팔로가 있는 거였어요. 우유 짜만 놓으면은 우유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유통. 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참 좋았는데
2000년 그때부터 우유가 남는다고 막 소를 잡으라고 정부에서 그러고 우유회사에서 막 우유값도 깎고 막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가들이 너무 그게 억울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확 바뀌니까. 네.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갖다 버리고 막 그러는데 데모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혜롭게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저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북해도 저희보다 20년이 빨랐어요. 네. 거길 가서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지고 목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체험 목장을 또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라가 15년 걸린 것 같아요. 와. 제가 상표 특허까지 내놓은 건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지금 시판하고 있는 거는 요구르트하고 치즈 2가지, 쿠키하고 쿠키 2가지, 5가지. 예. 아, 그 이렇게 해서 쿠키- 은하목장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죠? 네, 저희 예. 상표, 은하목장. 상표 등록 다 해놓고요. 자, 은하목장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좌절이 참 많았을 텐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죠. 그렇죠. 네. 은하목장에서 처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네. 저희는 그 젖소를 기르니까 네. 젖소로다가 젖도 짜보고요. 대부분의 젖들이 젖꼭지가 느끼는지 모르세요. 근데 젖도 저도 잘 짜보고 모르겠어요. 송아지 우유 네. 먹여보면서 그 송아지 우유를 그렇게 힘이 세게 잘 먹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 우유 먹이는 것도 저는 돈을 받는 꼴이 됐고요. 송아지 우유 주니까 어때? 또 무슨 느낌 들어?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오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네, 누구랑 나중에 같이 오고 싶어요? 엄마랑. 이렇게 낙농 체험도 종류가 다양하죠. 소 젖도 짜보고 또 말밥도 줘보고요. 이외로 또 원유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얘기가 나온 게 치즈인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나요? 우선 단체로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요, 쿠킹이라 해갖고 그 커드를 가지고 네. 이렇게 모양에 따라 치즈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말고 좀 더 심화 과정을 하겠다 싶으면 우유부터 커드를 만들어서 쿠킹까지 하는 전 과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뭐 유청으로 만든 치즈라든가 뭐 오막살의 치즈라든가 정말 다양해요. 커티즈 치즈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목장에 얼만큼 머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고다 타입을 하겠다 그러면 네. 만들었다 숙성시켜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너무 금방 아침에 짠 우유를 오후면 먹으니까 네. 그 맛에 너무 이제 이렇게 반해하시는 것 같고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부드럽고 이렇게 현장 체험을 한다는 게 이렇게 치즈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피자라든가 뭐 우유가 들어간 소세지라든가 또 우리 딸이랑 같이 만드는 쿠키라든가 근데 쿠키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버터를 만들어서 그걸로다가 만들게 하니까 네. 버터 만드는 것도 보고 알도 직접 주워서 깨보니까 신선한 것도 보고 그걸로 먹어보니까 맛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밀크 아이스크림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유 아이스크림 놀란 게 외국 사람들이 한 4년 정도 들어오는데요. 첫해 20명이 왔다, 300명이 왔다, 3,000명이 왔다, 작년 6,000명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가겠어요. 그렇죠. 그 신뢰, 먹을 네. 거에 대한 신뢰. Quite interesting.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see ice cream making, and I think most of us haven't been to a farm. So yeah, it's pretty neat experience. I don't think there's a farm making ice cream. Yeah, because I don't think the weather there is conducive. Yeah, so I don't think it exists in Malaysia. 저희 집에 한 1박 2일로 계시면은요, 저희 집에서 체험도 하시고 여주에 맛있는 먹거리도 드시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많이 살아나죠. 이 안성 팜랜드 같은 경우는 3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하목장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은하목장은 들어보니까 베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1차 산업이요? 1차와 예. 2차가 유지가 되는데 체험이 가미가 된 거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69년에 한동 낙농 시범목장이라는 젖소 목장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네. 사양관리 기술을 갖다가 이제 교육도 하면서 젖소에서 젖도 짜고 그다음에 송아지도 보급해서 우리나라 낙농 기반을 갖다가 이제 확충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90년대 들어서 축산업이 되게 규모화되고 고도화가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농가 스스로 기술 정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 안성 목장의 모델이 사실은 수명을 다한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축산업의 새로운 길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 고민 끝에 나온 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르던 축산업을 보고 즐기는 축산업으로 바꿔보자. 관광을 네. 삼자. 그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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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갖고 이제 관광산업화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베이스에 이 1차 산업, 2차 산업은 이제 약간만 가고 가요. 약간만 가지고 가고 한 6만 평 정도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 쪽으로다가 개발을 한 거죠. 네. 안성 팜랜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주 은하목장 함께 여행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네. 목장 하니까 젖소가 그 우유 짜는 그런 것만 딱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뭐 거기에서 나온 거 가지고 가공 뭐 치즈, 쿠키, 아이스크림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든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트랙터부터 뭐 소 젖도 짜보고 네.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 진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하네요. 그렇죠. 진짜. 예. 네. 오셔야 예전에 되겠네요. 목장 같은 경우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아름답다, 아우 좋다, 그렇죠. 이 냄새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식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낙농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 많이 할애를 했죠. 자, 지난 한 해 은하목장을 찾은 방문객이 10,000명을 넘어섰다고 저는 들었어요. 자,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실례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막 장사 속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딱 하루에 뭐 12가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12,000명 정도 다녀가셨고 체험 수입으로도 한 2억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장 네. 수입 이것저것 하면 한 6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제 딸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바람에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애기 길러주느라고 몇 년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진짜 만들고 싶은 제가 그 발명한 치즈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 수출용으로다가 내년부터는 수익이 더욱 많이 오를 것으로 그래요. 생각이 되고요.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은하목장의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합니다. 은하목장이요. 여기 그 홀스타인 품평의 수만 12회 네. 12번이나 되고요.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죠. 웬만한 상은 안 타본 안 타본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쓸었다고 제가 들었고 네. 그 중에서도 2002년에는 대산농촌문화 상을 낙농가로는 최초죠. 그렇죠. 최초로 낙농가 또 수상을 최초로. 하셨고요. 예. 예. 2009년에는 경기도 그 밀크스쿨 이거는 뭔가요? 밀크스쿨. 아, 밀크스쿨은 공익적인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목장을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받기 어려운 건데 이게 네. 농업인 신지식인으로 또 인증이 됐습니다. 신지식인 인증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건가요? 각 분야별로요. 네. 저는 이제 축산 쪽에서 낙농 산업과 그다음에 이게 6차 산업이죠. 이것도 또 그렇죠. 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막 우리나라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게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이건 인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올해 6차 산업 우수 사례로 꼽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6차 산업 박람회에서 또 커팅식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 저는 네. 1차, 2차, 3차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변화를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고 저는 이제 1차 생산을 한 거고 우리 딸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직업으로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1, 2, 3, 6차가 됐다고 그래갖고서 테이프 커팅까지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은하목장이 그동안 고난과 좌절이 정말 많았고 하지만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은하목장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박수를 보내주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